네, 안녕하십니까. 왜 또 오늘 또 많이 안 나왔네? 썰렁하네. 조금 있으면 뒷문으로 들어와. 앞문을 안 하고. 한참 피치 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5, 6월달 이때 정말 열심히 해. 벌써 지금 30도 넘고 힘들잖아요, 덥고. 7, 8월 어떻게, 폭우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찝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날도 덥고. 그럼 이제 그때 공부가 되냐?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도 그때 더 안 돼. 그래서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미리 끝내놓고 7, 8월 더울 때는 쉬엄쉬엄 잊어먹지 않게 우리가 점검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험을 기다리는 거지. 뭐 그때도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쫓기듯이 하고 이러면 어때요? 물론 전국의 수험생이 다 그래요. 꼭 해야 될 때 안 하고 미루고 하다가 미루고. 또 이제 시험이 닥치면 이제 막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거 생기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다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막 그렇게 이제 몰입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질문할 게 있다 없어. 이제 시험이 닥치면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같은데 이제 좀 먼저 하신 분들 이제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남는 시간에 그 인터넷 이런 데다 질문하는데, 저도 지금 앉아서 한 40분간 질문 달았는데, 제가 카톡 밴드 이런 데다 이제 질문하고 뭐 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 문구 하나 가지고 괜히 막 꽂혀가지고 이거 좀 기분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거 괜히 오해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경 써서 문구 조심해가지고 답글을 달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최대한 오해 여지가 없게끔 해야 돼. 그래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질문하는 게 뭐 이상한 거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그런 분들 타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이제,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한 말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공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던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또 그게 중요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열린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질문한 사람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엄청 장문으로 달았어. 길게. 그래서, 나 이제 강의 못 듣겠다, 뭐 하면서. 근데 실력이 있어. 내가 보니까 질문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질문 상당히 실력 있고, 문제 딱 또 오류 찾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 질문을 하는데, 이제 원래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항상 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 낼 때, 출제자가 수험생 입맛에 맞게 다 낼까요? 절대 그렇게 안 내죠. 근데 그렇게 내야 되지. 왜 이렇게 꼬아서 냈냐, 이거야.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문제를 이해하고 응용력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만 내달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취향과 너무 다르다.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죠. 저도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질문은 항상 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은 뭐 지금까지 그런 거 없지만 질문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직접 말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질문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질문하는 게 하다 보면 그것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다른 것까지. 왜냐? 질문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뭐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카톡 밴드 이런 게 좀 그렇더라고. 저도 진짜 강사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해 여지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잘못 받아들이고, 문구 하나 가지고 왜 이러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카톡이 막 가입되고 막 하는 거, 저 그런 거 남기는 거 별로 잘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또 이번에 정치 때문에 또 우리 또 제 동기들 카톡 하나 있는데 또 싸워.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또 싸워.
거기서 누가 이제 부정선거해도 달았는데,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다른 친구가 달았다.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냐, 막 하면서. 나이 50줄 먹어가지고 말이야. 나 진짜 왜 애들처럼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워. 저 그런 거 절대 아닌데. 이제 이런 오해도 받고 그러는 건데 어쩔 수 없어.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고, 숙제 내주면 잘하고, 암기할 거 잘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다들 합격하고 좋지.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60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상하게 이쪽을 좀 어려워해.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이쪽이 이상하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문제가 나와도 좀 짤막짤막하고, 그리고 내용도 막 복잡한 거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요, 여러분 지금 공법 어렵죠? 원래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토지 거래 공법이 있었어, 공법에. 그러다가 이제 떼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합쳐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게 다 뭐냐면 주로 절차.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면 신고해야 되고요. 토지 계약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주로 절차적인 걸 다루는데, 문제는 이렇게 절차적인 걸 다루다 보면 지문이 길어요. 법조문이 길어. 그래가지고 오지선다 문제를 내더라도 문제 자체가 길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져. 그러니까 짤막짤막 해가지고 빨리빨리 풀고 이렇게 시간도 아끼고 해야 되는데, 자, 법령까지 잘 풀다가 이제 이쪽 딱 맞닥뜨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현저하게 점수가 뚝 떨어져. 대부분 점수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 공인중개사 법령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도 있죠, 우리. 왜냐면 벌써 만들어진 지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도 많아. 그리고 또 민법적인 것도 접목돼서 이제 또 사례식으로도 많이 나와. 그래서 막 가불병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이 파트는요, 자, 판례 없어요. 사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법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법조문 내용만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다 맞춰요. 여기는 다. 대신 이제 지문이 좀 기니까 그걸 읽다가 시간 이제 좀 안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요해. 그래서 시간 안배도 뭐가 중요하냐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지문이 길어도 다 금방 찾아. 근데 내가 내용을 모르면 어때? 내용을 모르면 그걸 꼼꼼하게 천천히 읽게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 그럼 이제 뒤부터는 날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 실무 파트 쪽 가면 이제 점수가 거기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 현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도요. 자, 몇 문제가 나오냐면 7개에서 9개. 적은 거 아니죠? 그럼 7개에서 9개 나오는데 이거 그러면 몇 개 맞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니, 이건 다 맞으세요. 다.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대신 이제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 가지고 내니까 거기서 이제 숫자랄지 기간이랄지 이런 내용들만 잘 체크하면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 체계도 교재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짤막짤막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문장으로 내게 되면 어떻게 돼? 길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전하게 내 걸로 소화해야 돼. 왜냐면 이거 다 압축돼 있어. 근데 이것을 문장으로 낸다 그러면 우리 기본소는 엄청 두꺼워. 100페이지가 넘어. 이거 기본소에는 100페이지가 넘어 이게. 근데 1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거 얼마 돼 이거? 토지거래 허가까지 봐봐. 몇 페이지 돼야? 자, 100페이지를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말은.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분이 시험 봤으면 이 공부 안 해도 돼. 이 법이 없었어 그때는. 근데 이제 늦게 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또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공부 복은 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공부 복은 있어. 그래도 내가 복 하나 혹시 있는 게 어디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잖아요. 자, 그럼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 거래할 때 뭐 해라? 신고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어겼어. 그럼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제재. 그러잖아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4개. 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있을 때, 거래했을 때 뭐 해라? 신고. 자, 주로 이제 신고 절차가 이제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딱 정리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나오면 첫째 뭘 떠올린다? 신고 대상이 뭔지. 무조건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 대상 찾아야 돼. 그럼 이 신고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자, 이렇게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같은 거 위반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뭐다? 제재.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다? 세 문제 나와, 세 문제. 그럼 그 세 문제가 거의 계속 반복해서 출제돼. 그럼 참 간단하잖아. 신고 대상이 뭐냐?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잖아요. 자, 이것만 정리하자,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세 개. 그리고 이제 맨 뒤쪽에 외국인 특례기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따로 얘네들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따로 이제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총 몇 문제? 네 문제. 근데 이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오고. 자, 그래서 오늘 그거 할 거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끝나면 여기 있는 문제, 이 프린트 나온 문제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다 풀 줄 알아야 돼. 그냥 바로바로 문제 보자마자 답이 바로바로 보여야 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아, 답이 폴짝폴짝 뛰고 있다는 게 보여. 이제 문제를 보면 아, 여기 뛰고 있네 하게 그런 게 보여. 안 뛰어? 잠자고 있어? 다 위장해가지고 위장에서 숨어 있어 막. 아니야, 근데 볼 수 있어. 자, 보십시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부동산이 뭐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왼쪽 날개 부분 봐봐요. 왼쪽 날개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세요. 그럼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뭐예요? 자, 거기 보면 부동산이란 체크하세요. 토지 또는 건축물 체크. 자,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다? 토지, 건축물만 가리켜. 자, 그럼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부동산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자,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민법 9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이란 토지,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토지 정착물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 건물 들어가죠. 건물도 땅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토지 위에 지어진 고정 부착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건축물만 가리켜. 그런데 민법에서는 건축물 외에 정착물 많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담벼락도 있고 막 그때도 많이 있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민법은 훨씬 더 여기보다 범위가 좀 넓다. 자, 그 다음 거기 다시 봅니다. 둘째 줄.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등 그랬을 때는 뭘 가리키느냐? 그럼 방금 말한 이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럼 이때 이 권리가 뭐냐?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자, 분양권, 입주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양권, 입주권은 잘 알죠?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우리 중개대상물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분양권은 장차 건축된 뭐다? 건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건물이니까 똑같이 부동산처럼 취급되지 단순히 어떤 권리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 법에서 부동산 등 했을 때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이 4개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고 대상물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참고 봐봐. 이제 그 날개 부분 바로 밑에 참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신고 대상물과 중개 대상물을 구분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부동산 등 거기다 동그라미 아까 첫 번째 부동산 등 했잖아요. 거기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신고 대상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신고 대상물이 곧 뭐다?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신고 대상 계약 그랬는데 먼저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한 뭐다? 이때 계약인데 이 신고 대상물을 이제 우리가 자, 이 신고 대상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고 대상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은 중개 대상물하고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시험에 이걸 장난쳐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자, 그런데 중개 대상물이야. 왜냐? 중개 대상물은 임목, 공장, 계단, 광업재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훨씬 더 범위가 커요. 자, 그래서 신고 대상. 그럼 이제 이때 계약은 계약인데 이때 어떤 계약입니까? 하면은 이제 자, 오직 무슨 계약이다? 매매 계약. 이제 오직 매매 계약. 이제 그 옆에 이제 그림에서 봐봐요. 그러면 이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해서 오직 무슨 계약이다? 매매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신고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신고 관청 찾아가야 돼.
그럼 신고관청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해 뭐예요? 소재지.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등록 관청하고, 자, 등록 관청하고 이걸 뭐 해라? 혼동하지 마라. 그랬잖아. 혼동하지 마라. 자, 그래서 등록 관청하고 혼동하지 마라. 그럼 등록 관청은 어디를 가리켜? 등록 관청은 우리 그러죠. 중개사무소. 우리 중개사법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고 신고관청은 뭐라고요? 부동산. 지금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자, 누가 해야 됩니까? 하면 직거래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직거래했다 그럼 지네들이 신고관청하고, 자, 개공사가 중개를 했다. 그럼 개공사가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개공사가 신고할 때는 등록관청 찾아간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니까요. 그런데 등록관청이 아니라 어디 가야 된다고요? 신고관청 찾아가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는 여기 세종시에 있어. 그런데 물건이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어. 그럼 이제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 물건이 유성구에 있으니까 유성구청장 찾아가래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를 세종시장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장난친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일단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을 어떻게 하자? 구분해라 이거야. 자, 이건 다 구분해.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함정을 파면 이런 것을 깜빡 놓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신고관청이 뭘 주느냐? 신고 필증이라는 걸 주는데, 아, 깜빡이 빠뜨릴 뻔했네. 언제까지 신고한다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자, 그러면 이제 30일입니다. 이때 30일 항상 기간이 나오면 뭘 조심하라? 기산점. 언제부터 30일이냐?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등기 이전한 날로부터. 또 잔금 치른 날로부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뭐다? 계약 체결. 이거 구분하래. 그러면 이제 신고관청이 자,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자, 이거 언제까지 발급해 준다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7일 이내. 자, 여기 있는 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체크해야 돼. 이 교재에 있는. 일단 그러니까 신고필.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받으면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거민의제 이랬죠? 거민의제. 자, 그럼 거민이 뭐냐면 검증 거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이제 등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 등기소에 가면 그냥 등기 안 해줘. 왜냐? 이 등기를 할 만한 원인, 다시 말해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진짜로 매매 계약이 있었냐? 그 계약서 가져와 봐 하고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 계약도 없으면서 부동산을 이렇게 투기 탈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거 단속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계약이 있었다는 걸 검증을 거쳐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서 원본을 들고 와서 검증을 거쳐. 보세요, 계약이 있었다고. 그럼 거기다 거민도장 찍어줘. 그럼 이제 이 거민도장 찍은 걸 이걸 이제 거민계약서라고 그래. 그걸 들고 등기소 가야 등기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 시간에 등기에 필요한 서면 해가지고 공부 다 해요 안 해요? 안 물어볼 테니까. 우리 등기하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거민계약서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 잘 안 나. 근데 이제 매매 같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관청이 그걸 철저히 검증을 해요. 검증을 이미 했으니까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는요 거민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민제도가 예전에는 딱딱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된 뒤로 거민계약 한 문제도 출제 안 돼. 벌써 출제 안 된 지 10년도 넘었어. 그래서 이제 거의 이런 것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선생님 또 이거 출제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또 그리고 공시법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 해당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그래서 검인 받은 걸로 의제된다. 왜? 이미 검증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 이해를. 그러면 이제 외우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30일 내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하고, 그러면 신고관청이 뭘 준다? 신고 필증을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고 필증 이거 들고 이제 등기하러 가는 거예요. 등기. 거민계약서 대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봅니다. 자, 그럼 이때 신고 대상 계약이 뭐예요? 자, 이제 이거. 자, 이거 첫 번째 시험 나옵니다. 자, 이거 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 문제 별표 해가지고 꼭 알아내요. 이거. 거의 지금까지 안 빠지고 출제된 게 이거. 간단해요.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아까 우리가 신고 대상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 자, 토지 건축물. 그럼 이제 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오직 무슨 계약이라고요? 네, 오직 매매계약. 오직 매매계약. 자,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자, 그리고 이제 토지 건축물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그랬죠? 자, 이 공급계약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분양계약 이제 이렇게 이거.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 그러잖아요. 분양받는. 그러면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자, 이 법률에 따라 뭘 공급받아야 하면 부동산 공급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이 뭐냐? 토지, 상가, 오피스텔, 뭐 주택 뭐 이런 것들. 공장, 뭐 창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들 법률에서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이건데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외워도 되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률이 이거. 그러니까 이 법률 말고 다른 법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 이렇게 문제를 내냐? 낼 수가 없어. 왜? 그 법률은 공급받을 수 있는 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란 말이 나오려면 이 법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 법 아닌 다른 법률은 공급계약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로 바꿔치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이거 바꿔치기 해야 우리가 외우던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중학원에서는 전부 다 이거 외우라고 해가지고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왜 우리는 안 외워요? 그러길래 저도 그냥 나 또 우리 수험생들 왜 우리는 안 하냐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외우세요 해가지고 제가 산업, 도시, 빈지분,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제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는데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래서 산업, 도시, 빈지분,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그러는데 자, 어쨌든 이들 법률에 따라 우리가 공급계약도 뭐다? 신고. 그럼 이 분양받는 것도 뭐예요? 실은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어.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계약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매매. 그다음 자, 그럼 이제 이 법률에 따라 이제 우리가 자, 토지 분양받거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 분양권. 자, 그 분양권을 이렇게 하죠. 위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지위가 뭐라? 이거 분양권. 그럼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분양권 있잖아요. 그럼 이 분양권을 다시 또 뭐예요? 매매. 또 이 분양권 전매할 때 이때 또 신고해야 돼. 예전에는 이거 없었는데 이게 추가됐어.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부터 단속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받을 때부터 단속하고 또 전매할 때 우리 또 신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빈지특례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자, 특히 이제 이 빈지특례법은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고 자, 공법 시간에 배우는 정비법 있죠. 자, 정비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 들어갑니다. 자, 재건축으로 한번 해보죠. 자, 오래된 5층짜리 뭐 주공아파트 있었죠. 초창기에 지어진 거 거의 지금 막 40년 넘었잖아요. 자, 이제 이거 허물고 어때? 새로 짓죠. 그러면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평수도 넓어지고 이제 환경도 좋아지니까 어때요? 분담금 좀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동호수 지정해서 그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먼저 어때? 입주권을 주죠. 이걸 이제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입주권이지 이건 분양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동호수가 지정되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이 입주해도 되는데 주공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 이제 지어지면 분담금 내는 것도 솔직히 부담되고 또 이제 아파트가 좋아지니까 관리비도 확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감당 못하니까 그냥 이 입주권을 누군가에 팔고 또 이사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입주권 파는 매매계약 이것도 뭐해라? 신고해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제 여기 신고 대상물 단원 일단 뭐가 있다?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이거에 대해서 오직 무슨 계약? 매매 계약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박스 처리해가지고 나와요. 다음 중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고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고른다? 매매. 그러면 이제 여기다 교환 계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또는 증여 계약 이런 거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골라라 그래. 그런데 그 매매 계약만 찾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찾고 틀리고 있어. 그래서 이거 틀리면 제가 매매 맞아야 된다고 막 그 얘기해요. 매매 맞아야 되는데 매매 안 맞아. 나는 차라리 한 대 맞겠어. 그리고 안 틀리겠어. 근데 그 안 맞겠다고 계속 틀리고 있어. 매매를 못 찾아. 매매를. 기가 막혀. 자, 그래서 오직 뭐다? 매매 계약이다. 오직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찾아요. 자,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죠 여기. 자, 그럼 이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뭐라고요? 계약 체결일 며칠이네? 30일 내 뭐해라? 신고 관청 찾아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자, 신고 관청은 뭐다? 바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신고 관청 찾아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자, 거기 신고 의무자 있죠? 자, 그 박스 위에,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위쪽에 의무자 있죠? 자,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 잘 봐야 돼.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직거래를 하거나 중개거래를 합니다. 직거래했어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사 통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직거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거래한 당사자, 자, 당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당사자가 공동. 자, 그리고 이제 중개거래라면 누가 신고한다고요? 자, 개공사가 신고하는데, 자, 여기서 공동 신고란 말은 둘이 뭐해라? 협조해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서가 있는데, 신고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다 서명 날인해가지고 이제 신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뭐든지 공동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예외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단독 잘 보세요. 왜 단독이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일방이 거부해.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이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신고 안 해도 되냐? 아니,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단독으로 할 때 일단 계약이 있었다는 건 밝혀야 돼. 그래서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 거기 체크하세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밑줄.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런 경우 있어. 자기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원래는 5억짜리인데 이것을 한 8억 정도로 끌어올리고 싶어. 그래서 실제로 계약도 없으면서 계약이 있는 것처럼, 자, 자기가 가짜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해. 혼자. 이럴 수 있다 없다? 이거 많아요. 이런 경우. 이걸 자전거래라고 그래.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고, 또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고 해가지고 막 주식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면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쫙 다 팔고 빠져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걸 자전거래라고 해. 자기 혼자 산다 이런 건데, 이걸 여기서도 이렇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서 신고 왔다 그러면 이거 자전거래. 그러니까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짜 계약서 써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계약서는 보여줘라. 그래서 여기에는 계약서가 필요해. 자, 조심하세요. 맨 처음에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왜? 매도인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여기다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단독으로 할 때는. 자, 그래서 이해되죠?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잘 틀려요. 자, 원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어느 때 필요하다? 단독으로 할 때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이제 단독 신고.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야. 그러면 누가 신고한다? 자,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국가 등은 누구를 말하냐면 국가나 지자체나 그리고 무슨 공사하는 국영기업체들 있죠? 이런 거를 묶어서 국가 등 그래.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으면 신고를 누가 한다고요? 국가 등이 합니다. 우리는 신경 꺼도 돼. 자, 그래서 이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무슨 공사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요.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구나. 이거 찾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국가 등이 하는 거.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중개거래라면 누가 한다? 개공사가. 그래서 개공사가 신고서해서 써서 내면 돼. 그런데 공동중개네? 그럼 공동중개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공동을 해야지. 그런데 공동을 해야 되는데 일방이 또 협조를 안 하네. 그럼 단독이야. 같은 거야,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래. 자, 그러면 이제, 자,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애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신고 방법을 갑니다. 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방문 신고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전자문서한 신고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 전자문서는 간단해요. 따로 체크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방문 신고만 잘 보면 됩니다. 방문 신고. 자, 그럼 방문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건데. 자, 이제 신고 의무자가 이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방금 봤잖아요. 자, 직거래 같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신고서 써요, 신고서. 자, 이 신고서가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 우리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와요. 자, 어디 있냐면, 자, 거기 64페이지. 자, 64페이지 거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공동으로 뭐 한다? 서명? 자, 이거 또 서명 밑이라 돈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밑 이렇게 장난쳤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서명 날인하게 돼 있잖아요. 저기 맨 밑에. 자, 64페이지 맨 오른쪽 밑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서명 날인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밑이 아니라 또는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여기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여기 다시 앞으로 일방이 제출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났어. 자, 공동신고니까 마치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시험에 났어요. 자, 근데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일방이 하면 돼.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은 혼자 하면 돼. 자, 그런데 자, 공동으로 같이 손잡고 가서 제출했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해도 되는데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맞아 틀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야. 꼭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틀렸어요. 일방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일방 대신 이제 신분증. 자, 이 사람은 자기 신분증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로서 이제 입증을 해라, 이제 밝혀란 얘기요. 자기가 신분증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신고서 써. 자, 그럼 이때 아까 거래계약서 사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야. 신고서만 써서 내면 돼. 신고서. 그런데 이제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할 때는 그때는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자,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서 작성해서 서명 날인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공동중개라면 여기 이제 참여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자, 신고서 제출 대행이 있습니다. 자, 신고서 제출 대행.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바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 이거 이제 좀 대신 제출 좀 하고 오세요 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수임인, 부탁을 하는 사람을 위임인 그래요. 자, 그러면 수임인 그러잖아요. 수임인. 그러면 수임인은 일단 자기가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바쁘니까 네가 좀 제출 좀 하고 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받았어. 그럼 일단 본인이 뭐 해야 돼? 신분증 제시해야 돼. 본인의 신분증. 일단 신분증 보여주고 그다음 위임장 이거 받아라. 자, 그러면서 위임장인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 이 두 개를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거 받아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다는 거. 대신 이제 이 위임장이 서명 날인만 있으면 돼요. 보통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 대리 있잖아요. 그럼 대리권 증명 문서 제출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법정 대리가 있고 이무 대리가 있고. 안 물어볼 텐데 보통 이무 대리가 있잖아요. 아무한테는 우리가 시키잖아요. 법정 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부모가 이제 법정 대리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뭘로 확인해야 돼 우리가? 혹시 미성년자 부모가 대신했어. 뭘로 확인해? 부모라는 걸.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 그렇게 대답했어. 봐봐. 법정 대리는 그렇게 가족. 그러면 이무 대리는 뭘로 확인해? 그럼 이무 대리는 이제
대리권 증명 문서 확인해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위임장이잖아요. 그럼 이때 위임장 어떻게 써줘? 보통 우리 일단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임장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처리를 이 사람에게 시킵니다 해가 위임장 써놓고 거기다 어떤 도장 찍어? 인감도장. 그럼 이게 인감도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그것을 첨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격식 안 갖춘다 이 말이 이거는. 격식을 안 갖춰. 왜냐?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줬더니만 이 사람이 이걸 다른 데다 써먹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 요즘. 그러니까 이것 좀 대신하세요 하고 위임장을 줬는데 이거 들고 가서 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이 사람 보증인을 써버려. 보증인 써. 이런 일이 너무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바뀝니다. 약식으로. 근데 은행에서 할 때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격식을 갖춰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무 대리는 그러면 나 말로 이무 대리는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인 할 수 있어 없어? 행위 무능력자가 대리인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런 사람한테 시켰다가 문제 일으키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를 시켰는데 얘가 가서 행위 무능력자가 사고 치면 어떡할 거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시켜가지고 그 사람 사고 치면 어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왜 괜찮냐 이거야.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시켰으면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사고 치든 말든 본인이 다 책임지니까. 너 그래도 그거 감수하고 할래?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민법은 사적 자치.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 왜 그러는지 안 잊어먹는다니까. 딱 그래서 민법을 한번 딱 이해하고 공부하면 안 잊어먹어. 이제 한 달 동안 손 놔도 안 잊어먹어. 날라가? 바로 다음날 되면 날라가?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한번 봐봐. 이런 거 잊어먹겠어고 이제. 왜 대리인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이 책임지니까. 봐봐. 이제 이거 잊어먹어 안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겠죠? 그런다니까. 민법은 이해를 하라는 거야.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 격식 안 갖춰. 요즘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이. 그러니까 신분증 복사해가지고 주면 돼. 그럼 내가 이거 일처리를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까지 잘 안 물어보고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뻔히 아는 거니까. 대신 이제 이 사람이 만약 법인이야. 그럼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 그럼 법인은 서명 날이라는 걸 해 못해.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인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떼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건 잘 안 물어봐. 이건 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제 한마디로 대리권 증명문서 제출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개공사가 이제 할 때는 자, 여기 개공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공사 할 때는 자기가 바빠. 누구 시킨다? 소공사. 여기. 그래서 개공사는 누구 시킨다고요? 소공사. 자, 여기 보존 할 수 있다 없다? 보존 못해요. 자, 소공사만 합니다. 그래서 소공사. 그 다음. 그런데 여기 차이점 이제. 자, 이렇게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와 개공사 위임 받은 게 다른데,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을 때는 위임 증명을 해야 돼. 대리권 증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소공사는 본인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돼. 개공사한테 이거 받아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왜 필요 없냐? 소공사라는 것만 밝히면 돼. 왜? 소공사는 개공사 업무 이렇게 보조 역할 한다 못한다? 당연히 하잖아요. 그리고 소공사 사고 치면 누가 책임져? 개공사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이 있는 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소공사가 한 장이면 우리가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다 부담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다 하게끔 법으로 이미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사고 쳐도 어차피 책임지니까 소공사라는 것만 밝히면 된다. 자, 외울 게 없잖아. 외울 게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친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2번 봐, 2번. 전자문서현 신고. 그럼 이 전자문서현 신고가 뭐예요? 이건데,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전자문서현 신고는 신고하란 얘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신고관청 찾아가서 하는 신고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전자문서현 신고는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전자 거래 계약이 그 시스템에서 이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화살표 그것만 알면 돼. 전자 문서한 신고는요, 거기 보시면 신고서 제출 대행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바쁘니까 야 대신 보내잖아요. 근데 바빠서 못 가면 본인이 하면 돼, 인터넷에. 그러죠? 이걸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냐? 안 돼. 우리 인터넷 하는 것은 주로 다 뭐냐? 공인 인증을 거쳐야 돼. 이런 사이트는. 즉 공인 인증 본인이 해야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아이디 이런 비번 알려줘 안 알려줘? 이거 안 해. 그럼 여러분 은행 통장 다 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해야 돼. 그래서 제출 대행이 있다 없다? 이것만 딱 알면 돼. 그럼 간단해. 자, 근데 문제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이것과 혼동해서 틀려. 자, 당구장 표시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일명 전자계약 그랬잖아요. 그게 자 42페이지 얼른 잠깐 가봐. 42페이지. 42페이지 우리 예전에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게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아이디 부분을 받아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의뢰를 받아서 이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마무리하면 거기 맨 마지막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관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거기 그림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봐봐요. 연계 통합 처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계 통합 처리 해가지고 거기 실거래, 확정일자, 자동 처리 이랬죠. 여기서 실거래가 바로 이거예요. 실거래가 신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해서 이제 딱 마무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말. 자, 그래서 61페이지 다시 와서 봐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화살표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이 체결되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틀리냐면 그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와 혼동하면 안 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신고한다 안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신고해야 되고 그 밑에 전자계약 이란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는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그러니까 따로 또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따로 안 한다. 이해되나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자, 그러면 주로 시험은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 방문신고. 주로 시험은 방문신고가. 자, 그러면 이제 방문신고. 자, 이건 잘 알아놓고 그 다음 자, 금쟁이 이제 그 밑에 보자. 이 금쟁이 5개. 자, 이거 외우려고 안 해도 돼. 우리 중개사법은 금쟁이 다 외웠죠. 우리가 매무, 수거, 증직, 투시단, 투 해가지고 외웠잖아요. 매무, 수거, 증직, 투시단, 투. 이 투가 뭐예요? 유가, 강제, 방해 해가지고 우리 금쟁이 외워야 돼. 중개사법. 근데 여기서는 외울 필요냐? 없어요. 왜? 여기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게 다 금쟁이. 지금까지 출제 안 됐어요. 지문으로 잠깐 나왔는데 안 외워도 괜찮아요. 자, 딱 봐서 이거 하면 안 되죠. 자, 중개거래입니다. 그럼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 써서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이러면 돼 안 돼? 자, 그래서 신고하지 마라 또는 거짓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금지죠. 그 다음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아니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어떻게 신고해요? 자, 우리 중개거래는 누가 신고해? 자, 갑과을 사이의 매매계약을 자, 누가? 자, 이 개공사가 자, 중개를 했어. 그럼 신고를 누가 해야 돼? 개공사. 근데 얘네들이 여기 1번처럼 우리 세금 적게 낼 테니까 금액을 줄여서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그럼 요구 받아주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처벌이 더 무거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직거래한 것처럼 우리가 알아서 신고할게요. 그렇게 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거래는 신고 의무자가 누구예요? 개공사. 당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야. 그런데 지네들이 세금 줄이려고 이렇게 거짓으로 자,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한다. 자, 당연히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그 다음
또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또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하라고 옆에서 조장 방조, 부추기거나 방조한다. 당연히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요구 조장 방조, 요구 조장 방조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다음, 자, 이거 두 개가 중요한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해. 이게 이제 진 아파트 시세 끌어올리고, 실제로 계약도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한 것처럼 아파트 분야의 회원들끼리끼리 짜고서 거짓 신고해. 이거 강남 아줌마들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신고하고 계약 찢어버려. 또 신고하고 계약서 찢어. 이런 식으로. 왜? 뭐 하려고? 시세 끌어올리려고. 이거 하면 돼, 안 돼? 또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안 됐어. 파기가 안 됐어. 그런데 거짓으로 파기됐다고 또 신고해. 아니,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자, 갑과 을이.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 계약이 파기됐냐? 파기가 안 됐어. 파기가 안 됐는데 계약 파기됐다고 또 신고해. 그럼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뭐겠어요?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어? 갑한테 남아있잖아. 근데 지네 둘이는 계약이 파기됐고 아니고 실제로 이제 소유자는 누구요? 을 있잖아. 근데 이제 을이 병한테 팔려고 그래.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여전히 남아있잖아. 뭐 한다고요? 이렇게 바로 넘겨.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고 파기됐다고 해놓고 파기됐다고 해가지고 여전히 갑한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탈세하려고. 그러니까 나빠 안 나빠? 그러니까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금지행위.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아, 딱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거, 자, 여기도 거짓하는 거, 여기 거짓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은 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요구 조장 방조, 요구 조장 방조.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조장 방조하면 된다, 안 된다? 거짓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조장 방조하면 안 된다. 이러면 돼요. 굳이 외운다면 금지행위. 근데 이제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운다. 자, 그래서 요구 조장 방조, 요구 조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지 행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그럼 벌써 시간 빨리 가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보겠습니다.